비켜요. 햇빛 가리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정복자이면서 권력자 알렉산더 대왕 앞에 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당당했던 노숙자, 디오게네스. 항아리 안에서 다리를 삐죽 내민 남자. 그 옆에서 개들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개다. 뭘 주면 꼬리를 흔들고, 안 주면 짖고, 나쁜 놈은 물어뜯는다. 50년간 개처럼 짖고 꼬리치며 살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유튜브 댓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정체, 기막힌 사연이 펼쳐집니다. 기원전 그리스의 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자기소개입니다. 스스로 원한 견유의 삶. 견유학파는 개 견의 선비유를 쓰고 있지요. 이 이름처럼 개를 따라 개처럼 살아보자는 게 핵심 정신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창시하고 그의 제자 디오게네스가 계승한 이 학파는 고대 철학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짐승을 움직이는 건 본성뿐이죠. 돈과 권력 등 그 이상 원하는 게 없으니 상식박 일탈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1차원적 욕구 따위야 먹고, 자고, 싸는 등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해소하죠. 이것 말고는 무언가 고집할 이유도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목과 질투로 선한 마음을 꺾을 일이 적었고 고향과 충족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접할 기회는 잦았습니다. 반면 인간은 어떤가요? 사람은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원하기에 사심을 품죠. 설령 그 욕구를 시연한다 한들 만족하지 않는 게 본성입니다. 갈증만 깊어지는 소금물 들이켜듯 계속해 손을 뻗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행복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파멸의 길이라고 봐야 하겠죠. 사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세상을 비꾸며 냉소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일종의 반항심일까요? 왕 앞에서도 해적 앞에서도 태연히 외려 큰 소리를 친 철학자. 개처럼 산 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뻔뻔하면서도 통찰력 넘치는 남자의 일생을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헤치기 전에 플라톤은 그를 미친 소크라테스였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이기에 더 놀라운 사람, 디오게네스. 정말로 파헤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환전소 간판 아래에서 돈을 복사하는 부자를 상상해 봅시다. 디오게네스, 처음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전상, 쉽게 말하면 고대의 ATM이었죠. 그런데 둘이 같이 위조 지폐를 찍습니다. 진짜랑 똑같이 생겼잖아. 누가 알겠어? 네, 잡혔습니다. 단박에요.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고 디오게네스는 그리스 최초의 백수 철학도가 됩니다. 백수라기보다도 범죄자의 아들로 살아가야 했죠. 집도 절도 없이 추방당한 그는 바로 델포이 신전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언의 신 아폴론을 모시는 사제가 있는 장소죠. 뭘 물어보면 모호하게나마 답을 주는 공간이었다 합니다. 신님, 저 인생 망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제일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죠? 사실인지 모르지만 욕심이 좀 있는 청년이었네요. 두루 쓰이는 것을 바꾸시오. 디오게네스가 다짜고짜 던진 질문에 대해 돌아온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떠오를까요? 당연히 돈이었겠죠. 하지만 배운 게 없는 그가 다시 위조 지폐를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겠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따르고 부려야 하는 것. 법과 관습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돈, 이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죠. 더 높은 차원에서 두루 쓰이는 게 무언가. 디오게네스는 생각이 멈춰집니다. 이번에는 화폐 아닌 법과 관습, 나아가 인류의 사상과 체계를 뒤엎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지요. 이렇게 그는 사회의 법과 질서를 비웃으며 철학을 시작합니다. 디오게네스는 곧 아테네로 향합니다. 철학계의 힙스터 안티스테네스를 찾아가 스승으로 삼죠. 덕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게 스승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좀 더 실전 철학을 원했습니다. 이론은 됐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방 한 구석에서 발견한 쥐 한 마리. 먹고 자고 싸고 끝. 아무 욕심도 없고
딱 필요한 것만 하면서 산단 말이죠. 디오게네스는 감동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후 그는 진심으로 개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죽을 때까지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버려진 술독에서 먹고 쳤습니다. 옷은 낮이면 돗자리, 밤이면 이불로 썼죠. 이 또한 기원전 380에서 37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의 재산이라고 할 건 표주박과 지팡이 정도였겠죠. 한 손엔 등불, 한 손엔 표주박, 주변에 개 5마리. 디오게네스는 정말 개처럼 삽니다. 집, 없음, 항아리에서 자요. 밥, 구걸하거나 남은 거 주워 먹습니다. 의복, 밤엔 이불, 낮엔 옷, 둘 다 한 벌. 물 마실 때 쓰려고 가져온 표주박도 개가 혀로 물 마시는 거 보고 깨버림. 그는 심지어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면 간혹 지나가던 사람이 묻죠. 낮에 왜 등불을 들어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소. 정말 눈을 씻고 뒤져봐도 그런 일을 찾을 수 없구먼. 그 와중에 진짜 등불은 도둑 맞았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가십과 위선 아래서 본능을 숨긴 채 살아간다는 걸 비꼰 일화라고 봐야겠죠. 당시에도 해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 기괴한 노숙자는 여행도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다 여행 중 해적한테 잡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울고불고 난리였겠지만 디오게네스는 아예 면접 보듯이 대합니다. 해적 선장은 그의 당당한 모습에 그냥 지나칠 리는 없겠죠. 손톱에는 때국물이 잔뜩 묻었고 까맣게 탄 두 발에선 짙은 악취만 올라오는 이 사내가 궁금했겠죠. 요즘 말로 저게 뭘 믿고 까불까 궁금했겠죠. 외국어를 하든 의술 또는 악기 연주 지식이 있든 하다못해 뜀박질을 잘하든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뭘 잘하오? 선장인 스키르팔루스가 물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여기에 대고 망설임 없이 답했죠.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기상천외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지배를 잘한다오.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대답에 선장은 말문을 멈춥니다. 개 무시당한 선장은 쓴웃음도 나질 않았겠죠. 지배라니. 아무튼 이 쓸모없는 인간은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노예시장에서도 파격적입니다. 저기요. 나 저 부자한테 팔아주세요. 저 사람 누가 좀 관리해줘야 하거든요.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그는 크세니아데스라는 부자의 집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애들 교육, 집안 경영까지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됩니다. 노예인데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란 말, 이때 생긴 게 아닐까요? 그리고 디오게네스의 가장 유명한 전설.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만남. 디오게네스, 내가 왕인데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비켜주시오. 햇빛 가리잖아. 이에 알렉산더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군. 가만히 있을 디오게네스가 아니죠. 내 옆에 눕기만 하면 되지. 뭘 그러슈. 진짜 철학계의 기인이 따로 없습니다. 서양의 장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루는 디오게네스를 웃기게 본 부자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을 자랑하며 모욕을 주기 위해서였겠죠. 그는 디오게네스에게 붙어 화려한 정원, 반짝이는 가구로 가득한 방을 소개했습니다. 자네 항아리와 달리 지저분한 곳이 없으니 마음대로 침을 뱉지 마시게. 부자는 으쓱하며 말을 걸었지요. 시대의 반항아,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는 당장 입안 가득 가래를 모으곤 부자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미안하오. 욕심이 잔뜩 묻은 선생 얼굴이 잠깐 쓰레기통처럼 보였소. 언젠가 디오게네스는 또 다른 연회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개가 맨발로 쳐왔군. 짓궂은 주최자는 그에게 뼈다귀를 던지며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이를 받아 의적의적 씹던 디오게네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그에게 오줌을 갈겼다고 전해집니다. 개는 원래 이렇게 한다오.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스로 숨을 참아서, 살아있는 문어 먹다 식중독, 굶주린 개한테 물려서. 네, 어쩌면 이 중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는 끝까지
디오게네스답게 죽었습니다. 사망지로는 아테네와 코린토스 등이 거론됩니다. 기원전 323년경 당시 나이는 90살까지 살았다고 전했죠. 전설에 따르면 그렇게 저승길에 오른 디오게네스는 이미 한참 전 죽은 알렉산더 대왕과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건넸죠. 정복자와 노예가 다시 만났군. 이에 늙은 철학자는 맞는 말이오. 모든 욕망을 정복한 나와 정복을 향한 욕망의 노예였던 당신과 다시 만났구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진 거 없고 겁도 없고 체제 그딴 거 모르겠고 진짜로 나는 개다라고 선언하고 정말 그렇게 살다 간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묻습니다. 너 진짜 내 삶 살고 있냐고. 아니면 누가 짠 틀 속에서 그냥 끼워 맞춰 살고 있는 건 아니야.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짜 자유인이었고 현대까지 그의 행적이 전해지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닮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였겠지요. 어찌 보면 현대에도 수많은 노숙자들 중 몇몇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상 최초로 개처럼 살자고 선언한 사람 디오게네스. 그는 욕망을 다스린 유일한 인간이자 세상을 향해 가장 크게 짖은 철학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